원래 세례명이 살아생전 유명했던 성인들의 이름을 따오는 거거든. 근데 그 성인도 세례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해서 가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세례명 보시면 한국 최초의 신부 알아요, 혹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나? 학생사에서? 김대건 신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세례명이 안드레아였거든. 그래서 세례명 중에 대건 안드레아라는 그럼 나중 가면 계속 기어지는 거 아니야? 대건, 안드레아, 베드로, 가브리엘, 미카엘 뭐 이렇게 붙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 두 원 사이의 거리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 원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어이 조교 도와줘. 자 양손 위로 번쩍. 좋아. 너 지금 손가락 이렇게 끝에만 펴봐. 끝에만 펴서 이 원의 가운데 찍어봐. 자, 내가 원을 움직이면 네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처음에는 준석이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길어요? 반지름의 합이 길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길죠? 이 반지름 두 개 더한다고 해도 양쪽 반지름 더해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점점 가까이 오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아지죠? 반지름의 합과 같아지죠? 그러다가 제가 더더 가까이 오면 이제 반지름의 합은 나도 한 손을 써야겠다. 잘하고 있어. 자, 여러분 반지름의 합은 요게 큰 원 반지름이죠? 요게 작은 원 반지름이죠? 그럼 요 녀석이 길어요? 얘 더하기 얘가 길어요? 너 고생 많이 했다. 내려라. 네, 이렇게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얘가 안쪽에서 접하는 이런 내접하는 그림이 되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 중심 사이의 거리죠? 근데 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뺀 만큼이 중심 사이의 거리죠. 이런 식으로 점점 누가 줄어드냐면 생각해봐 여러분 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반지름이 짧아지는 건 아니잖아. 원은 가만히 있는데 그지? 누가 변하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직선에다가 나타내 드릴게요.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쟤네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두 원의 반지름이 5와 3이면 합치면 몇이 돼요? 8이 되고 빼면 몇이 되죠? 2가 되죠? 그러니까 합친 숫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합친 숫자를 R1 더하기 R2라고 할게요. 수직선상 어딘가에 찍혀 있겠죠? 방금 제 예시대로면 예를 들어 파이 같은 숫자가 되는 거지. 두 개를 뺀 숫자도 있겠죠. 이해되니? 여러분 이 숫자 두 개는 변해요 안 변해요? 고정값입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합이랑 차도 일정한 거죠. 다만 제가 이 원 두 개를 이렇게 멀리 떼놓냐 가까이 이렇게 붙이냐에 따라서 누가 변하는 거야? 두 원 사이의 거리 D가 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두 원 사이의 거리 D가 한 요쯤 있었어. 그럼 두 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두 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긴 곳에 있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상황이야?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딱 반지름의 합과 같아지는 접하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를 외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있으면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쭉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요. 이게 내접하는 상황이거든요. 상상이 돼요?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있을 때 몇 번 만나? 이때는 한 번도 안 만나지. 이때 몇 번 만나? 이때 한 번 만나지. 이때는 두 번. 이때는 다시 내접하니까 한 번. 이때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처럼. 그럼 다시 안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리. 자, 넘기면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잠깐만 넘기기 전에 8쪽 봐봐. 여러분 8쪽에 거기 네모박스 7번에 보시면 원의 접선 구하는 공식이 두 개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원의 접선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서 출제자가 어떤 단서를 줘야 그 접선을 구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줄 때입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알려줄 때. 두 번째는 접점을 알려줄 때. 이 두 가지 단서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요. 공식 외우셨? 못 외우셨? 여기 아직 숙제 범위가 아닌가? 숙제 범위 바깥인가? 이거 공식
그래, 아직 겨울방학이니까. 겨울방학이니까. 외우고 까먹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만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중심이 0,0인 원에서 쓰는 공식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실제 사례, 문제 사례를 보시면 중심이 0,0이 아닌 원에서 접선을 구하라라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 용도로 공식 하나만 더 적어 놓을래요? 요때 쓰는 공식 알려드릴게요. 기울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원은요, 저 위에 있는 이 원을 평행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B만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쓰는 이 공식도요, 원래 있던 이 접선을 평행이동하시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공식도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얘는 아쉽게도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평행이동하면 접점 좌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요 접점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적으세요. x1-a 곱하기 x-a y1-a 곱하기 y-a는 r제곱. 제가 중학생들한테 선행학습 시킬 때는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거.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그렇게까지 외워야 될 거 아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학기 되시면 실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다가오시게 되면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될 걸 본인 스스로. 저는 뭐 딱히 강요하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외우고 쓰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용 1번. 지문 있니? 대표용 1번 질문 있니? 일단 아마 초반부에 나오는 문제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우리가 써야 되는 문자가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A, B, R 미지수가 3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힌트도 몇 개를 줘야 풀 수 있어? 힌트도 3개를 줘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3번 문제 같은 거 보면 힌트가 3개 있는 거지. 첫 번째 힌트,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게 힌트죠. 두 번째 힌트, 원점을 지난다, 힌트죠. 세 번째 힌트, 1,2를 지난다. 이렇게 힌트인 거죠. 예를 들어 원점을 지난다와 1,2를 지난다는 어떻게 써먹는 힌트야? 대입해서 써먹는 힌트인 거고, 중심이 y는 x 플러스 5 위에 있다는 어떻게 써먹는 힌트야? 최초의 식 잡을 때 b를 안 써도 되게 하는 힌트죠. 그럼 이제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잡으면 되니까 a 컴마 a 플러스 5로 잡으면 되니까 적어도 문자 하나를 사라지게 해주는 힌트라는 거죠. 세워놓고 숫자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의 질문이 있으니까. 3번의 질문 있습니까? 3-4 이하니? 좋습니다. 혹시나 불안해서 말하는데 내가 방금 예빈이가 오늘도 아파서 못 온다 그러길래 예빈이한테 야, 너 수요일 영상은 봤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예빈이가 뭐랬는지 알아? 술은 거절해도 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라고. 아니, 수학적인 부분을 기억하라고. 봐주는 건 고마운데.
캠퍼스 라이프 즐겁다. 즐겁다. 딱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즐겁게 다닐 것 같아요. 한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대학교에 대학생 중에 한 중국인이 3분의 1, 저기 인도 사람 한 4분의 1, 필리핀 사람 한 4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지만 우리 때까지는 재밌게 다니지 않을까. 다만 제가 막 해줬던 얘기 있잖아요. 어쩌면 쓸모없는 게 이제 그런 저기 OT 가가지고 술 먹고 하는 거 잘 안 할걸요? 코로나 이후에? 위험하다고? MC는 가던데 팀에서 제가 맞게 바꾼 거 맞나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좀 보려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는데 얘랑 얘 써서 저 맞게 한 거 맞겠죠? 자, 그럼 요거 반대로 넘기면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6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가요 반지름의 제곱인 거잖아요. 맞죠? 반지름의 제곱이죠? 아, 나 이거 왜 질문했는지 알겠다. 아, 나 왜 질문했는지 알겠다. 이거 이렇게 했죠? 아니라고? 이게 질문이 아니었나? 이게 질문인 줄 알았는데 반지름이 2 이하이니까 제곱한 건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혹시 나와 답이? 이거 풀면 답이야? 안 돼요. 이거 풀면 답이야? 아, 그래? 아, 나는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줄 알았지. 이거 0보다 커야 돼. 얘가 음수면 말이 안 되지. 반지름이 허수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0이어도 1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쪽 풀어서도 무슨 범위가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거 0보다 크다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쪽 풀어서 만약에 범위가 하나 나오면 공통 범위만 골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넌 뭐 한 거냐? 공식 외우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이요? 4번인가 봅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4-2번이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정식을 다 전개해 놓은 이런 형태. 우리가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방금 전문제로 치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이런 형태를 저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함수에서랑 쓰는 표현이 똑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듭니까? 아래가 더 마음에 들죠? 왜? 반지름과 중심이 눈에 쏙쏙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거의 보통 얘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돼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식을 고치셔야 돼요. 다만 이걸 쓰는 아주 가끔의 경우가 있는데 얘가 언제 쓰기 좋냐면 숫자 대입하기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숫자 대입하시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나중에 그 가감법도 힘들어요. 근데 위에 식은 대입이 조금 더 편해. 깔끔하게 1차식 나오거든. 해서 4-2번 문제는요. 이 일반 형식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점 3개 있죠? 대입하시는 겁니다. 해서 대입하셔서 더하기 빼기 잘 하셔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 여기까지만 말만 해도 되지 않을까? 똑똑한 친구들이라. 여기다가 잘 대입하셔서 원의 방정식 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을 좀 A가 마이너스 5, B도 마이너스 5, C도 10. 예하가 해줬어요. 자, 거기다가 점 3개 대입하셔서 연립방정식 막 풀어가지고 A랑 B랑 C 다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주시면 얘 계산하면 4분의 25, 얘 4분의 25 더하면은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 반대로 넘기면 는 여기도 2분의 5네. 그럼 여러분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이에요? 루트 2분의 5겠죠? 그럼 왜 저번에 넓이 구하라 그러면 파이 r 제곱 하시면 되겠죠? 오 5번. 좋아. 5-3번 맞은 사람. 내리시고. 제가 이거 메들리로 한번 보여줄게요.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이 하나 있고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했다. 기억나니? 여기서 원위의 한 점에다가 요렇게 막 해가지고 길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길이랑 가장 짧은 길이 얘기했었다. 기억나니?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이거? 아, 점직 아니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이 보라색 거리는 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숫자죠? 이 상수에다가 뭐 더하는 게 제일 크다 그랬어? 반지름을 더하시는 게 제일 긴 길이라 그랬고 반지름을 하나 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까지 말했을 텐데 만약에 보라색 길이가 이거 지우고 보라색 길이가 8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원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최대값 몇이야? 최대값 11이지. 그럼 최소값 몇이야? 최소값 5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길이는 5와 11 사이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의 길이가 자연수 되게 하는 점은 몇 개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지. 자연수 되게 하는 점 몇 개 있을까? 5, 6, 7, 8, 9, 10, 11 몇 개? 7개 하면 틀린다 그랬지? 왜? 2개. 예를 들어 길이 8짜리는 요쪽으로 길이 8, 요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길이 8 두 개 있다 그랬죠? 아 그러면 7개 곱하기 2에서 14 하면 또 틀린다 그랬지? 왜? 51. 그럼 5랑 11은 하나씩 빼라 그랬죠? 왜냐면 5는 가장 짧은 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답 몇 개? 답 몇 개? 12개가 맞는 답이지?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그에 맞춰서 진화를 하는 거야. 무슨 바이러스 같지 않니?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우리가 백신 개발하면 더 독한 바이러스 나고 이런 거 같지 않니? 그래서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만들었지. 이렇게. 진짜 애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한 게 내가 이거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세보라 그랬어. 6, 7, 8, 9, 10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옆에서 야! 2개씩 있잖아. 오케이 곱하기 10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C라는 학생이 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하나씩만 해야지. 오케이 2개 빼 해가지고 8이라고 적고 틀리거든? 답은 뭐야? 답은 10이야. 곱하기 2까지만 한 게 답이야. 왜? 정수. 안 들어가서. 아까는 제일 짧은 게 정수였으니까 그 정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6, 7, 8, 9, 10이라는 정수는
최소 길이가 6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6 다 2개씩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답 몇 개야? 10개라고 대답해야 돼. 보통 여기까지 꼬아서 내면 정말 많이 틀려 애들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요거랑 비슷한 문제.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원 밖에 점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만들어? 삼각형을 만들어. 근데 이 삼각형 넓이 중에 제일 긴 넓이와 제일 긴 넓이란다. 제일 큰 넓이랑 제일 작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어떻게 구해? 어떻게 삼각형 만들어야 제일 클까? 봐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삼각형들은 어차피 밑변 길이인 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얘는 고정된 숫자죠.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적어드리는 건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값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디서 어디까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까부터 네가 얘기하던 점직인 거죠. 요 보라색 길이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러분 삼각형 만들 때 밑변 길이도 변하지 않아. 그럼 누가 컸으면 좋겠어? 높이가 크죠. 높이가 언제 제일 커요? 이 보라색 길이에다가 뭐 더했을 때? 반지름 더했을 때가 제일 긴 거죠. 작은 높이는요? 여기서 반지름 뺐을 때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고정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로 와볼까요? 이 문제는 원이 몇 개요? 원이 이렇게 2개네? 그럼 내가 이 원위에다가 점 하나, 이 원위에다가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길이 재는 거지? 뭐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가장 긴 거 물어봤나? 가장 짧은 거 물어봤네? 그럼 항상 고정값을 찾아요. 뭐가 고정값이에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는 일정하죠. 그럼 뭐가 제일 짧은 길이야? 여기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뺀 요만큼이 제일 짧은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적어드리면 문제 풀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좋다. 이영민 씨? 자네는 책이 왜 그럴까? 내가 멀어서 안 보이는 건가? 숙제한 거야? 왜요? 지금 겨우 숙제 중에 5쪽 하고 있는데 왜요? 왜 여기부터 맥지지? 김근용 씨, 손 치워봐요. 넌 왜요? 뭐 했는데? 뭐라고? 근데 그렇다기에는 우리가 너 새로 학원 다니기 전까지 숙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닐까? 자, 대표용 5번 얘기가 제가 방금 해드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딱. 그죠? 대표용 6번, 6-1번. (3번) 자, 6-1번이나 6-3번이나 마찬가지로 뭐 난이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결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의 방정식은 어쨌든 미지수를 몇 개 가지고 있고 3개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6-1번 문제를 봐봐.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라길래 제가 X축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을 몇 종류를 좀 적어봤어요. 얘를 그려봤어요. 요런 애들 X축에 접하겠죠? 아니면 요런 애들 X축에 접하겠죠?
아니면 뭐 요런 애들도 x축에 접하겠죠. 근데 그 모든 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예를 들어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반지름을 쓸 때는 새로운 문자 r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반지름 아니냐? 근데 이 길이는 요 점의 높이랑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반지름을 뭘로 잡으면 돼? b로 잡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중심이 있으면 여기 중심을 a, b로 뒀어. 그럼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몇일까? 마이너스 b라는 거 알겠니? 이거 y좌표가 음수라서. 이해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봐. 1,1이랑 2,1을 지나야 된대. 그러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원이겠어? 아래쪽에 있는 원이겠어? 여기 있는 원은 절대로 1,1을 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 위쪽에 있는 원이구나. 요런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r 대신에 뭐 써요? 반지름이 b니까 b의 제곱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1,1, 2,2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혹시 마저 계산을 할까요? (1,1)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랑 얘는 물론 털리겠죠. 2,2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b제곱 마이너스 4b 그리고 4 나오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b제곱 b제곱 털릴 거고요. a제곱 없애주시려면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빼보시면 a제곱 날라갈 거고 여기서 얘 빼면 2a 여기서 얘 빼면 2b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양변 2로 나누신 다음에 b에 관해서 정리해 보시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 정도 되시겠네요. 요거를 다시 첫 번째 줄에다가 대입하시면 나와요. 다시 첫 번째 줄에다가 대입. 첫 번째 줄 아니야. 나 이거 왜 이러 했지? 반지름이 b니까 b로 해야지. 그럼 요거 a에 관해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첫 번째 줄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플러스 2b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 b제곱은 원래 날라가 있었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는 뭐랑 뭐 나와요? 1과 5 나오죠? 반지름 길이의 합은 6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오, 미소야, 필통 떨어져, 필통 떨어져. 아, 나 이런 거 못 참겠어. 아, 난 진짜,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는 못 키우겠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없죠? 난 진짜 궁금한 게, 고양이가 자꾸 저기 멀쩡히 있는 물건 이렇게 툭 쳐서 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키우는 집은 모든 물건이 선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넌 어떻게 알아요? 친구가 키우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나무 좋아하셔서 풀이 많은데 고양이를 다 뜯어먹었어요. 다 뭐라고? 고양이를 풀 먹거든요. 어? 우리 집 개도 풀 먹어. 그래서 맨날 그래서 얘는 개인가 특히 저희 집 개가 갈색 푸들인데 털을 빡빡 깎여 놓으면 진짜 사슴처럼 생겼거든요. 이 새끼는 사슴인가 싶기도 하고. 자, 6-3번은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저희 방금 x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통해서 r이라는 문자를 안 썼죠. 근데 지금 6-3번 문제를 읽어봐요. 중심이 y는 x-2 위에 있으면 중심 자체가 a, a-2 아니에요? 아니야. 그 글씨로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으로 그리고 보는 거야. 그쵸?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렸는데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일까요? A-2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문자 몇 종류만 쓰면 돼요? 한 종류만 쓰면 원의 방정식 다 적을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4,4 대입해서 풀면 돼. 발상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풀이 자체는 1번보다 더 간단한 풀이를 할 수 있어. 대입만 하면 되니까.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센스 플레이가 들어가고 싶으면 아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X좌표를 이렇게 잡아주면 더 좋아. 그럼 Y좌표가 뭐가 돼? 이러면 A가 되지? 그럼 반지름이 A가 되지? 그래서 그나마 제곱할 때 A를 2번 제곱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편할 거야. 이거는 센스 플레이고 그냥 처음 한 대로 풀어. 어디 고등학교 입학도 안 한 것들이 벌써 이런 꼼수를 쓰려고. 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나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기조는 항상 가지고 있어. 수학은 물론 저야 선생님이니까 더 간단한 풀이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쉽더라 이런 꼼수들을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지만 학생들은 적어도 기본기부터 갖춰야 돼. 그 기본기 없이 꼼수 하려는 게 지금 현 수능 뭐라 그러지? 사교육의 트렌드라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넘어갈게. 7번. (8번) 네, 8-3번이요. 원 재밌다. 저도 고마워. 근데 이거 은근히 말로 그냥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꽤 효과가 크다. 이게 자기 세뇌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은 혹시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른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우리 대표님이 오늘 개강이니까 선생님들 모여서 한번 개강총회 한번 하지 하고 우리 대표님이 딱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잘해봅시다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들 이제 와가지고 다 강의실에 앉잖아요. 어디부터 앉는지 알아? 저 뒤에부터 앉아. 선착순으로 저 뒤에부터 쭉 차거든. 근데 이것도 되게 잘해야 돼. 이렇게 저 뒤에부터 딱 앉았는데 앞자리가 그럼 막 많이 남잖아. 그럼 원장님이 이런단 말이야. 앞에가 많이 남네. 뒷줄 선생님들 앞으로 와요. 이러면 난감하니까 적당히 뒤에서 한 개쯤 앉는 게 어떻게 좀 포인트긴 한데 어른들도 다 똑같아. 그런데 확실히 앞자리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능률이 많이 좋기는 해요. 똑같은 학원비 내고 앞자리에 앉으시면 앞자리에 앉으실수록 공부 잘하는 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이 앞자리에 앉으면 계속 내가 이렇게 보잖아. 자칫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선생님 왜? 근데 그럼 이런 강의실에서 이 책상에 선생님들 다 앉으셔서 출연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왜?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빨간색 벨벳 쇼파 같은데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앉아있을 줄 알았냐? 자, 이제 8-3번 문제 보시면 X축과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림을 한 번만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중심좌표를 잡을 때부터 문자를 하나만 써도 되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둘 다 동일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사각형이 돼?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A면 이 길이도 A겠죠? 그럼 중심좌표를 몇이라고 잡아야 돼? A,A라고 잡아야 되는 거지. 다만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 그럼 이 원이 일사분면 위에 있어. 그럼 절대로 거기 문제에 있는 2,-2는 지나지를 못해. 그럼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리자. 어떻게 다시 그릴까? 4사분면에다가 접하는 원을 만들어야 얘가 언젠가 지나가다가 2,-2 같은 것도 지나가겠지?
그럼 여러분 여기 잡은 얘는 중심좌표가 만약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도 A면 중심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잡아야 돼? A 컴마 마이너스 A로 잡는 게 포인트겠지?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 X 마이너스 나나장식 세워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잡는 게 포인트겠죠? 여기다가 몇 컴마 몇 대입해? 2 컴마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A 값이 2개 나오니까 중심좌표도 2개 나올 거고 해서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나 말이 좀 빠른가? 미소, 우진이, 영석, 나나, 유나, 이한이, 준석이 는 이거 특강으로 들으셨네요. 뭐요? 뭔방이야? 예. 그때 그 뭐지? 되게 마지막에 자세하게 짧게 알려주신 거 아니고 대충 이거니까 다 특강 마지막 날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개념적인 거였어요. 뭐지? 선생님이 애들 죽어가가지고 적당히만 알려주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게 풀만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하긴 했어. 충현쌤이요? 진짜 킹가 충현? 아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정충현. 아 상당히 힘드셨겠네. 문제 풀면서 배우는 거죠. 잘 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만 풀어드려도 되죠? 뒤에 계산을 안 할게요. 자, 악명 높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 대표 유형 9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대표 유형 9번 문제. 나 이거 맞니? 맞니?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 이름에서 주는 임팩트와 거부감이 좀 센가 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보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잘 설명해 볼게요. 잘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자취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취라는 게 혼자 사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발자취라는 이런 쪽에 가까운 거죠. 자취라는 게 무언가가 지나간 흔적이 남는 걸 뜻하잖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위에 원 위에 점을 하나 잡고 그리고 이 점이랑 이 점을 이렇게 이어봐. 그럼 그것의 중점을 만들라 그랬어. 요거 제가 색깔로 그려드렸지. 요 중점을 만들라 그랬어. 그럼 이런 식으로 점들이 몇 개 막 찍히다 보면 이 점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어떤 특정한 도형이 됩니다. 이런 도형을 자취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만약에 이 점 이름을 A, B라는 점으로 잡잖아. 그럼 나중에 이 도형의 식도 A랑 B가 들어간 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하트랑 세모를 쓰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 여기 식이 나오는 것도 3하트 플러스 2세모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식, 도형식은 어떤 문자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X, Y가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여기 문자를 X, Y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그냥 규칙? 반드시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자, 두 번째로 이 X, Y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구하는 데 쓰이는 약간 저는 보조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구하는 데 필요한 점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야? 얘랑 얘의 중점이죠.
그럼 예좌표는 우리가 4,5인 거 알잖아요. 근데 예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점은 보통 A, B로 잡으세요. C, D로 하면 안 돼요. 돼요. P, Q로 하면 안 돼요. 돼요. M, N으로 하면 안 돼요. 돼요. X, Y만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자취해방 정식을 만드는 원리를 좀 알려줄게. 자, 자취해방 정식은 우리 이렇게 찾아. 이제 내가 XY가 들어가는 초록색 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나 7 좋아해 7X 나 3도 좋아해 3Y 아 풀기 싫다 18 이렇게씩 세울 순 없잖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그래서 이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아올 거냐면 이 문제 곰곰이 보니까 이 문제에 식이라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만 식이죠. 근데 이 식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A, B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아이고. 어때? 이 식까지는 논리적이니? 여기까지는 논리적이야?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고 A, B가 위에 점이니까 대입했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이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A랑 B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누구 필요한 거야? 초록색 X랑 Y가 들어가야 되는 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씨 흐름 끊기는데? 저 10분만 더 하고 10분 뒤에 쉬면 안 돼요? 쉬는 시간 똑같이 드릴게요. 저 흐름 끊기는데?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 X, Y라고 하는 애가 얘랑 얘의 중점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하는데?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러분 X라고 하는 애는 누구랑 누구를 더해서 A랑 4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Y라고 하는 애는 B랑 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이게 Y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걸 제가 잘 정리하시면 양변에 2 곱하고 4 반대로 넘기면 A는 뭐가 되니? 2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는 2Y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양변에 2 곱해서 넘기면.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식을 XY가 들어가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찰칵하고 끼워주면 어떻게 돼요? 4가 약분돼서 새로 2x-2의 전체 제곱이죠? 요거를 여기다가 찰칵하고 끼워주면 어떻게 돼요? B 대신에 집어넣으면 2y-4의 전체 제곱은 8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이 안 예쁘니까 양변 몇으로 한 번만 나눌까? 4. 양변 4로만 한번 나누자.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 틀렸음. 4로 나눈다 해놓고 2로 나눈. 이러지 말자.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얘 내가 찾고 싶은 거 중심좌표 몇 컴마 몇? 1,2고 반지름 몇? 루트 2. 반지름 루트 2는 1인 거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지난번에 삼각함수 할 때 수원할 때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했던 거 괜찮았어요? 그 풀이? 세타가 지나가는 4분면 고르라 그랬을 때 원래 세타가 3, 4분면 지나가면 이거 나누기해서 1, 2, 3, 4 쓰라고 했던 거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들어볼래요?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욕조 있어요? 욕조? 집에 욕조 있어요? 부잣집이네. 혹시 욕조 이거 쓴 다음에 이제 다 쓰면 이제 물을 빼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마개를 빼고 이렇게 구경해 본 적 있니? 그거 다 물 빠져나갈 때쯤에 혹시 거기에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거 생기는 거 보여? 이렇게 물 소용돌이 같은 거? 근데 소용돌이를 보면 원이잖아. 사실 위에서 보면 이 원이 점점 작아지면서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잖아. 왜 웃는데? 너무 대대적이에요. 뭐가요? 수학적 지금 욕조 얘기했다고 변태인 거예요? 샤워하는 거 상상해보 이런 거야? 이쪽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세요?
아, 당연히? 당연히 욕조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지. 다만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를 뭐에 비유를 해야 애들이 찰떡같이 알아먹을까를 끼워 맞추는 거지. 아, 누가 욕조 보면서. 저 소용돌이는 뭐네로 왕국이구나. 자, 그럼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여러분, 원위에 원래 흰색 점이 있었죠. 근데 이 흰색 점이 요 점을 향해서 얘가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초록색으로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걸어가는 거냐면 요 점이 아까 그 말했던 욕조 마개라고 생각해봐. 요 욕조 마개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점이 요 욕조 마개를 향해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원래 처음 길이의 얼마가 될 때까지? 절반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도 이 마개를 향해서 처음 길이의 절반이 될 때까지 쭉 빨려 들어가겠지. 그런 식으로 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쭉 빨려 들어가면 원 전체가 빨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빨려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원 전체가 쭉 빨려 들어가면 이 안 구멍에 들어가려면 원이 조금은 작아져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심지어 제가 이 원의 중심을 이 원의 배꼽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원이 빨려 들어가면 배꼽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이 배꼽도 이 마개를 향해서 쭉 빨려 들어가겠죠? 길이가 어떻게 될 때까지? 반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얘는요. 얘랑 얘 뭐예요? 중점인 거죠. 자, 중점 구해볼게요. 더해서 반 나누면 1. 더해서 반 나누면 1. 반인 거죠? 그리고 고마워. 2 되는 거죠. 원래 처음 원의 반지름 몇이었어요? 2루트 2였죠. 8이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쭉 빨려 들어가면 작아지니까 반지름도 몇 되는 거야? 절반. 중심 1,2고 반지름 루트 2. 중심 1,2고 반지름 루트 2. 이런 느낌으로 푸실 수 있거든요. 찢었죠? 네, 55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저 2시 5분에 1시 5분에 올게요. 얘 이 원이 처음 거리의 절반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죠. 그럼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점이죠.
잘 잤니? 오늘 뭔가 좋은 향기 나는데? 비누 냄새 같은. 그건가 보다. 제가 은근히 또 향기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조향사 같은 거 했어도 재밌게 살았을지도. 근데 또 웃긴 게 향기 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비염이 있어서 조향사나 아니면 와인 소믈리에 같은 거, 테이스터 같은 거 했어도 재밌게 살았을 것 같다. 근데 그거 하면 또 어떻게 와가요? 와인 테이스팅 하는 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 무슨 기업 같은 데서 의뢰를 한다던데? 유명한 테이스터한테 오셔서 와인 품평을 하고 좀 이제 점수를 매겨달라고 이런 식으로 돈 줄 테니. 자, 9번에 나와 있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 유형이 여기서 이제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x, y로 넣는다. 두 번째, 보조점을 잡는다. 보조점을 통해서 식을 확보하고 이 식을 내가 원하는 문자 x, y로 바꾼다. 이 정도 과정을 거쳐요. 물론 문제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상이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9번 파트에 나오는 모든 자취의 방정식은 답이 다 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거지 않을까 싶어. 좀 특이한 걸 볼까요? 9-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근데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얘는 보조점을 안 잡는 문제지 않을까? 아니다, 잡을까? 잡자. 이렇게 잡자. 이 문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점을 x, y라고 둘게요. 이때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좀 해보시면 얘가 서로 직교하죠.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수직이니까 이거 기울기와 이거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어야겠죠? 얘 기울기는 0,0이랑 x, y로 구해주시면 되니까 x분의 y가 기울기일 것 같아요. 그럼 얘랑 얘 기울기는요? x에서 2 빼고 y에서 4 뺀 게 기울기겠죠? 요걸 계산한 게 몇 된다? 마이너스 1 되겠죠? 서로 수직하니까. 그럼 요거 곱해서 절로 넘겨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4y 요거 넘어가서 반대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요렇게 되시겠네요. 맞나요? 그럼 요거 바꿔보시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은 5 요렇게 되겠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원은 반드시 특정 어떤 원 위에 뭐랬니 내가 이렇게 생긴 점은 특정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것들을 모으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 1,2를 중심으로 하는 그 원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원의 둘레 구하라는 거죠? 둘레 몇 파이? 2루트 5파이. 예를 들어 9-1번 같은 게 조금 쉬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9-1번은 문제에서 x, y라고 딱 준 거 있고요. 실제로 AP, BP, CP 길이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만 하면 바로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거든요.
9-1번은 우리가 뭘 계산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해서 사실 한 번에 집값 삼각형으로 푸는 거. 이 길이 똑같이 나올 거야. 취향 끝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원 중에 하나인데 원의 방정식 변원의 단골 문제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10-1번 문제를 보시면 1,0과 6,0으로부터 거리가 3대2인 점을 구하여라. 자, 여기 1,0이 있고, 자, 여기 6,0이 있어. 근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3대2가 되게 하는 어떤 점들의 좌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거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실제로 길이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두 점 사이에 거리 계산할 수 있겠어요? 1,0?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얘랑 길이 구할 수 있겠어요? 루트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 두 점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된대요? 3대2가 된대요. 그러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하셔야겠죠? 비례식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꼴배기 싫어서 양변 제곱해 보시면 예를 들어 얘네 둘이 곱했을 거 아니야? 그거 제곱해 보면 어떻게 됐어? 9 곱하기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외항의 곱 요거 둘이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 보시면 4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싹 전개해서 왼쪽으로 넘기시면 답 나와요. 물론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나누기 5 해야 돼. 1분 드릴 테니까 얼른 한번 전개해 보시길. 다 왼쪽으로 넘겨서 양변 5로 나눠봤습니까? 표준형으로 고치고 반지름 구해서 둘레 길이 구하시면 되겠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긴 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자, 폴로니우스의 원문제를 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 자네처럼 풀어왔을 거야. 이게 3대 2를 이루는 점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3대 2, 3대 2 이런 점들을 쭉 모았을 때 뭐가 만들어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구하기 쉬운 점을 볼게. 그럼 봐봐. 얘의 이 직선상에도 어디다가 점을 하나 잡으면 이게 3대 2가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점을 뭐라고 불러?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분점 계산하기 숫자도 쉽다. 그치? 여기 실제 길이가 몇이야? 5. 그걸 3대 2로 내분하니까 여기 몇 컴마 몇이니? 4,0이겠죠, 여기가? 그럼 또한 이 녀석 직선의 연장선 중에 얘랑 떨어진 거리가 3대, 얘랑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게 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점을 뭐라고 불러? 외분점이라 불러. 이게 3대 2잖아? 그럼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죠? 그럼 요 길이가 5니까 2배 하면 10 가야 돼서 여기 좌표가 16 되죠? 여러분,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 내분점과 이 외분점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요 녀석을 지름으로 가지는 요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4,0이랑 16,0의 중간에 있겠죠? 몇 컴마 몇에 있겠어요? 더해서 반 나누면 얘가 10,0을 중심으로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에요? 6이죠? 해서 반지름 6짜리 나와요. 여러분 한번 구해놓은 식 보세요. 중심이 10,0이고 반지름 6일 텐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유형 네. 네. 대표형 11번부터 13번까지는 다 합쳐서 오직 한 문제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대표형 11번부터요. 선착순은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봐. 13-2번. 자, 예를 들어 대표형 11번은요. 아까 우리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디 있는? 여기 있는 게 대표 유형 11번일걸? 맞지 않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요쯤 있는 게 대표 유형 11번 유형이고 12번 유형은요? 12번 유형은 몇 번 맞는데요? 한 번만. 12번 대표 유형은 내접하는 거네? 내접하는 거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있는 거죠? 13번은요?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오히려 더 작아지거나 여기 있거나 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13번이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의견 줘요. 우리 몇 번 풀고 싶어요? 13-2가 하나 나왔고 전 그럼 12-3이요. 12-3이 하나 나왔고 자, 쿨하게 투표해. 자, 12-3 손들어. 네 분. 13-2 손들어. 졌다. 1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쟤네 둘이 내접한다는 건, 자, 중심의 좌표 적어보면 1,1이고, 마이너스 3,4죠? 이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뭐랑 똑같아라?
반지름의 차랑 똑같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4칸, 3칸 뭐야? 중심 사이의 거리 5네. 이게 두 반지름의 차인 R과 E의 차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무조건 R이 크겠네. 2가 더 크면 R이 음수 나오잖아. 그럼 R은 몇이야? 7이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문제가 합쳐져 있네. 그럼 여러분 이제 C1이라는 원을 알고 있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장 거리 긴 거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전 유형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하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10이 되시겠네요. 이소장 중심좌표 몇 컴마 몇? 마이너스 3,4.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몇? 3대 4대 5니까 5지? 반지름 몇? 7 해서 최대 거리는 12 이렇게 매겨주시면 되죠. 14번으로 오시겠습니다. 14번에 질문 있습니까? 4번이요? 저는 거기 탑 솔루션에 있는 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런 거 공식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그 공식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안 외웠지, 준서가? 대충 저처럼 푸시면 됩니다. 원을 2개 그리세요. 적당히 떨어져 있게.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공통 내접선. 이렇게 한번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 내접선을 그린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마 이게 다 직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때 저는 실수로 오른쪽 걸 좀 더 크게 그렸으니까 오른쪽 원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3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원은 중심이 0,a고 반지름이 2짜리라고 칠게요. 이때 여기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뭐야?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이게 5겠죠? 그럼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개를요 평행이동을 쭉 해서 여기로 옮겨줘요. 여기로. 그럼 얘랑 얘는 평행이동해서 옮겨왔으니까 길이 5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 연장하시면 여기도 직각이겠죠? 왜냐면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이 같습니다. 그럼 이 길이 5지? 이 길이 몇이게? 이 길이도 5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이게? 5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5 루트 2가 나온다. 물론 A가 마이너스 5 루트 2일 수도 있어요. A가 마이너스 5 루트 2일 수도 있다. 얼마 5 루트 2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공통 외접선 하자. 자, 외접선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 제가 그림을 쪼까못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다리꼴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사다리꼴이면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 만들어야 인지상정이겠지요. 도와줘. 여기 길이 몇이야? 2. 여기 길이 몇이야? 3.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1이고 아까 중심 사이의 거리는 5루트 2라고 당신들이 구해놨지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이 길이 나오겠네요. 7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의 길이 7 이렇게 구하시고 끝내면 되겠죠. 대표 유형 15번은요. 거기 탑 솔루션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다가 공통 접선을 조금 그려보시면 사실 좋긴 하겠어요. 그림이 너무 작긴 한데 예를 들어 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통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겠냐고. 우리 요렇게 서로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게 공통 외접선이고요. 요렇게 둘 다 접하는 공통 내접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 4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마다 그려보시면 공통 접선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4, 3, 2, 1, 0으로 내려가거든? (4, 3, 2, 1, 0으로 내려가겠죠? 그러고 나면 앞에 풀었던 문제 유형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구선문 마지막 회차할 때 제가 16번을 하진 않았지만 16번과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원으로 하면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식을 제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식은 무슨 모양일까요? 이 식은 무슨 모양일까요? 이 식은 직선 모양이 될 겁니다. 왜? 방금 얘가 얘기했는데. 왜 직선 모양일까? 그쵸? 1차식이어서 직선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X랑 Y가 들어가는 1차 방정식이어서. 근데 요걸 조금만 뜯어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0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 연립방정식에 있는 각각의 이 초록색 줄들도 무슨 모양일까요? 얘도 직선 모양일 겁니다. 그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윗줄과 아랫줄을 동시에 만족하는 X좌표, Y좌표를 찾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걸 두 글자로 줄여서 교점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X값과 Y값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빼면 4Y 마이너스 3은 숫자 너무 더럽게 만들었죠. Y는 4분의 3 나오고요. Y가 4분의 3이니까 X는
4분의 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아, 그럼 여기 교점 좌표가 4분의 3, 4분의 5 이러는 거죠. 4분의 5, 4분의 4.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친구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진짜 교점 4분의 5, 4분의 3 맞아? 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증명해 줄 거야? 진짜 좋은 말 했어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입하는 거죠? 우리 요 점을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뭐 돼요? 얘가 0 된다는 거 우리가 방금 밝혀놨죠? 그럼 얘가 0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0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0은 0이다. 그럼 이 식이 맞아 틀려? 대입해도 맞네?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빨간 직선은 얘를 지나 안 지나? 얘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두 직선의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초록색 두 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녀석의 교점을 얘를 지나가는 새로운 빨간색 직선이 저거 찾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문제 봐봐. 대표형 16번. 원이 두 개가 있어.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식을 어떻게 잡아? (16) 17, 8 빼면 9. 식을 이렇게 잡는 거죠. 지금 이게 방금 저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식은요. 이 식은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우진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우진장? 우리 방금 이게 왜 직선이었어? 아래 1차식이었어. 그지? 얘가 왜 원일까요? 2차식이어서. 그것도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2차식이어서 원이거든요. 근데 이 원은 당연히 아까 밑에 했던 얘기랑 똑같게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전체 0이 되죠? 그러므로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 K에다가 숫자를 적절히 대입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원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원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 이런 것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지.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원이 아니고 직선 될 때가 있어. K에다가 숫자 몇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그건 뭔 얘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게 되는 거죠. 요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6번 대표형 16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었어. 근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나간대?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원점 지나간다고 적혀있죠? 교점도 지나가고 원점도 지나간다? 얘가 원점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0,0 대입해 봅시다. 플러스 0 대입하면 9K는 0 이렇게 되고요. K는 몇이에요? K는 1인 거죠.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은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Y 1 집어넣고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바꿔보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전체 거짓말이 맞아요? 개극혐. 이렇게 되고 4 더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7 이렇게 되나요? 그럼 넓이는 4분의 17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사실 16번보다는 17번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주세요. 17번이 좀 더 어렵거든요. 17번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17번. 17-3번 한번 해볼게요. 음. 음흠. 지금 드시는 그거 이름이 뭐지? 백다방에서 다방 커피. 메가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반갈죽? 반으로 갈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이잖아. 이게 원래는 어떤 만화책에 있던 만화책 대사인데, 이 원래 일본어상으로는 이런 뜻이래. 반쯤 죽여놓겠어 라고 한 걸 번역이 잘못돼서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겠어로 번역이 된 거래. 근데 이 만화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하도 인터넷에서 밈이 유명한 만화예요. 축구 만화인데 축구 만화 플러스 약간 그 중2병 감성이 더해져서 나에게 축구란 살인이다.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중2병 대사 막 만치는 축구 만화 있거든요. 봐봐. 여러분 이 원을 반으로 갈라 죽이려면, 반갈죽 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반이겠습니까? 이렇게 자르면 반입니까? 아니지요. 항상 어떻게 잘라야? 중심을 지나게 잘라야 반반이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만 더. 중심을 지나게 잘랐으니까 우리 이 현을 뭐라고 불러? 중심을 지나는 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죠. 항상 요 지름을 지나갈 수 있게 잘라야 반반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17-3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커다란 원이 와서 이 작은 원을, 반드시 작진 않아도 돼요. 어쨌든 이 원을 반으로 가르려면, 그림 너무 크게 그렸다. 조금만 작게 그릴게. 자, 이 원의 지름을 제가 반으로 이렇게 가르려면 큰 원이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제가 방금 여기서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드셨을 때 이 직선이 작은 원의 어디를 지나가야? 중심을 지나가야 반갈죽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공통이 현의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이걸 사실 구하시는 방법은 제가 방금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고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두 원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두 원을 빼시면 돼요. 자, 17-3번 거기 나와 있는 원들 있죠? 다 전개해 보실래요? 전개해 보실래요? 그 다음에 두 개 빼보실래요? 빼면 직선 나오죠? 그 직선이 요 녀석의 중심인 몇 컴마 몇?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1,1 대입하시면 답 나올 건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올 건데?
나오지, 우진아? 네. 애들이 그러는데 아직도 이거 우유 편의점에서 판다던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우유 알아요? 하얀색 바나나 우유 알아요? 갑자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사실은 원래 저도 잘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생각했거든요.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수영기 내시면 좋을 것 다이어트 해야겠다. 자, 18번 문제 유형 보실게요. 18번은 제가 딱히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틀리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먼저 말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17번 문제 푸시면서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18번 유형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중에서 이 초록색 길이만 좀 구해줘 라는 거거든. 자, 초록색 길이. 여러분 앞으로 도형에서 길이 구하는 건 거의 대부분 피타고라스 정입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이는 아마 반지름이니까 아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얘 알아요, 반지름. 그럼 얘도 반지름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만 알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초록색을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빨강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반지름 길이가 3이야. 근데 빨간색 길이가 1 나온다고 치자. 그럼 여기 길이 몇 나와? 2루트 2. 그럼 여기는 2루트 2. 그럼 답은 4루트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18번 문제를 못 풀고 계시냐면 이걸 안 하셔서 그렇거든.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그려놓은 그림에서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요 빨간 거 길이 재는 거 이걸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잰단다.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렇거든. 자, 우리 같이 대표 유형 같이 풀어보자. 자, 18번 대표 유형에 일단 딴 거 다 지우고 저처럼 원 하나 그리세요. 일단 가장 기초는 여러분 풀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부터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저랑 똑같이 그림 그리세요. 자, 공통연도 이렇게 쭉 그으세요. 자, 2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보시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뭐 하시면 돼? 두 원 그냥 빼시면 돼. 거기 나와 있는 원식 2개 빼. 와, 근데 대표 유형부터 꼬아서 냈네. 더러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원에다가 중심 한번 찍어보세요. 콩 찍어봐. 콩. 찍으셨으면 거기 좌표 적어요. 좌표. 좌표 적어요. 좌표. 좌표 몇 컴마 몇이라고 할래요? 0,0이겠죠? 그 중에 왼쪽은 0,0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지름 길이가 몇입니까? 18번에 반지름 길이 2죠?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공통현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이 초록색 길이가 몇이래요? 2루트 3이래요. 그럼 얘는 반반 나뉘면 여기 길이는 몇일까?
루트 3이겠지?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일까? 여기 길이는 1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럼 끝났지. 이제 뭐 하시면 돼? 이 0,0이랑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랑 점직하면 그게 1이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되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이 계산해 볼까요? 루트 하신 다음에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몇 대니? 루트 25 이렇게 되겠지? 빠르신 분들은 그냥 5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5. 그 다음 분자에는 절대값 치시고 절대값 친 다음에 뭐해? 이 식에다가 0,0 대입하시면 되죠. 0,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 된다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죠. k는 몇 또는 몇 나와요? 1 또는 마이너스 6 두 개 더해서 답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2까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인 것 같고요. 18-3이 조금 어려운,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9예요. (18-2번은) 조금 헷갈리니까 얘 한번 그림만 그려보자. 자, 여러분 18-2번에 원 두 개 그려보세요. 적당히 겹치게. 원 두 개 이렇게 그려보세요. 18-2번이요. 그럼 18-2번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세로 원을 내가 그릴 거거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장 작은 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습니다.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걸 지름으로 가지게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는 게 이 원이 가장 작은 원이죠. 이 원 넓이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실 지름 길이 구해주세요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방금 쟤랑 같은 유형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원을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 원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 물어본 거예요? 이 길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고 점직 쓰고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계산해 주시면 저거 길이 구할 수 있겠다. 해봐. 마지막 19번과 20번 얘기 좀 볼게요.
여러분 원이 하나 있고 원같이 보이니?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지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직선이 원과 두 번 만날지 안 만날지 한 번만 만날지는 여러분 앞으로 뭐로 알아볼 거냐면 요거 세 개로 알아볼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과, 자 봐봐, 중심 썼다 나.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셨을 때, 봐봐, 나 지금 중심도 썼고 점직도 썼다. 계산하셨을 때 점직 길이가 반지름 길이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뭐를 이러면 안 만나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접하니까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겠죠. 반지름이 더 길면 어때요? 이러면 두 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과 점직 세 개를 다 쓰시면 문제가 풀린다. 19번 대표 유형 보시면 이거 판별식 쓸 수 있어요. 절대 쓰지 마세요. 쓸 수 있는데 절대까지는 아니다. 무슨 절대가 어딨어. 쓸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계산이 느립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느려요. 또 하나는 점직을 친숙하게 빨리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꾸 판별식 쓰는 버릇하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점직 쓰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아마 요것만 지켜서 푸시면 19번, 20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 유형 8문제가 다 똑같아요. 점직 써서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19, 20에서 질문 있니? 20-2번 정답이 진짜 20번이 맞아요? 마음수를 참. 1 아니야? 아니 거짓말이야. 네, 루트 3이 맞아요. 중심좌표 루트 3,1 아니니? 야, 진짜 외워서 알차게 써먹는다. 얘들아, 기울기가 루트 3이잖아? 몇 파이? 3분의 1 파이 몇 도? 60도. 그럼 60도인 직선에다가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 합동이죠? 몇 도? 30도. 여기도 몇 도? 30도. 근데 이게 1이라며. 1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루트 3,1이죠? 루트 3 맞는데. 왜요? 응용성. 그럼 말 나온 김에 우진아, 코사인 6분의 11파이가 몇이지? 잠깐만요. 2분의 루트 3이. 네, 맞아요. 영서야,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 나오죠. 형민아, 코사인 4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연습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세요. 제가 안 시키면 절대 안 하죠?
그 핸드폰 어플에 보면 설정으로 그게 있어요. 잠금 화면을 랜덤으로 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진 보내드리면 그거 설정해놓고 핸드폰 켜실 때마다 할래요? 진지한데? 갤럭시가 될까? 갤럭시는 되는 걸로 아는데 아이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폰 돼요. 기다려. 잠깐만. 잠금하면. 뭐 어떻게 하지? 갤럭시 되냐고? 기다려봐. 갤러리. 되지 않나? 그걸로 해서 열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게. 이게 랜덤인지는 모르겠다. 네. 그럼 올려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쉬었다가 2시 20분에 2시 20분 맞네. 2시 20분에 시험 보러 오세요. 컴싸 있죠? 오늘 없으면 빵점인데. 나가서 사와.